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고속도로 2차 사고로 네. 노 부부가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네. 치사율이 5배나 높다는 2차 사고. 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사고와 그 위험성을 전하고 있는데도 계속되고 있죠. 네. 오래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도로에 내렸던 운전자를 뒤따르던 차가 충격하는 동영상이 유표돼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네. 또 비슷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피해 측인 노부부 가족 제보에 따르게 되면요, 이번에는 차를 막아서서 노부와 또 손녀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고속 주행 중에 2차 네. 사고는 이제 제동이 없는 그냥 충격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해가 엄청난데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듯이 2차 사고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고장이나 사고차 주변에 서성이거나 또 도로에 서 있지 말라는 고속도로 이용 금기사항 망각이 또 이렇게 인재로 되고 말았습니다. 네. 비가 내리는 지난 2일 오후 노부부 차량은 영동 고속도로 독평 IC 부근에서 산타페 차량의 아웃사이드 미러와 부딪히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추월한 산타페가 우측 갓길이 아닌 노부부 차 앞에 멈춘 게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2차 사고 위험 때문에 사실 네. 빨리 피신하는 걸로 매뉴얼도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사고는 경미한 접촉 때문에 그냥 주행하다가 차를 막아섰다는 얘기죠. 그렇죠. 앞차 운전자가 내려서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빗길을 달려왔던 오피러스가 미끄러지면서 받은 거죠. 같이 내렸던 손녀는 다행히 할머니가 사고 신고를 하라고 다시 태워 죽음을 면했지만 오른쪽 뒷바퀴가 90도 정도로 꺾일 만큼 세차게 받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한국도로공사 영상 자료를 보니까 비 때문에 전방 시야가 무척 안 좋았는데도 네.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운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전용 도로보다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가 더 많고 또 치명적인데 네. 피해 사례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지난 2월 중부 내륙고속도로 경남 창녕에서 사고로 멈춰선 4.5톤 화물차를 추돌한 소형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요. 또 3월에는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IC 부근에서 중앙분리대 충격 후 밖으로 나와 있던 운전자가 후속차에 희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집계한 한국도로공사 2차 사고 현황을 보면요. 이 기간에 총 552건이 발생돼서 325명이 숨졌고요. 일반 사고 치사율은 11.3%인데 2차 사고는 58.9%로 급증되면서 네. 약 5배 높은 위험성과 치사율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환한 대낮에 고장난 차 운전자가 갓길로 못 가고 중앙분리대에 있는데 네. 후미차들이 그냥 아슬아슬 피해가다가 한 화물차가 추돌한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 차는 왜 서 있는 고장차를 못 봤을까요? 네, 2차 사고의 원인 대부분은 전방 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 그리고 졸음운전, 과속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운전자가 담뱃불을 붙이거나 전화를 받는 이런 찰나라도 갑자기 앞에 선 차가 나타난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차에 계속 가려져서 안 보이다가 급히 피하면서 출현하는 경우도 피하기 어려운 2차 사고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나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일종의 도로 최면 현상 역시 위험 지수를 높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 2차 사고 대응 매뉴얼에 보면 네. 이젠 빨리 몸만 피할 걸 권고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운전자가 뭐 표지판을 한다든가 이런 준수사항 이행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사람 우선을 홍보하는 요즘은 차가 멈추면 비상등과 실내등을 켜고 트렁크 개방 후에 가드레일 밖으로 이렇게 피하라 이렇게 바뀌었죠. 네. 물론 이동이 가능하다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옮긴 후에 가드레일 밖 피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꽃 신호기를 설치하는 순간에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배제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2차 사고가 나면 추돌한 차는 전방 주시 태만 그리고 서 있던 차 운전자에게는요. 의무상 준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뭐 200m 후방 지점에
고장 표지판을 설치해라 이걸 강조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이거 괜찮은 거죠? 혼란스럽긴 네, 합니다만. 혼란스럽습니다. 네네. 게다가 또 신호를 어긴 얼마 전에 그 119 구급차 사고처럼요. 신호 단속은 안 하지만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네.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고속도로 운행 불가 때는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제66조 고장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이 규정이 책임 비율을 따지는 과실상계가 되는 거겠고요. 네. 그리고 고장 자동차 표지 설치와 도로에서도 또 시행규칙 제40조에 차를 옮기는 등의 필요 조치들이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의무조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고장 표지판 그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니 일단 목숨이 중요하니까 피하는 네. 것도 우선이고 네. 또 받은 거는 전방주 태만의 뒷차가 크지만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야간에는 사방 500m에서 네. 불꽃이나 성광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는 이 500m 조치는 이미 뭐 오래전부터 안 한 거로 이렇게 관리가 돼 있지만 쉽지 않으니까요. 실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전해드렸습니다.